제가 그 아이를 강원도 시골로 쫓아버렸죠. 새엄마라 그런다고 욕해도 몰라요. 남과 남이 만나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피를 나눠 처음부터 가족이었다고 해도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 가치관마저도 극과 극인 사람들이 만났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매일 투닥투닥 싸움을 하는 통의 둘 사이를 중재하던 아빠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요. 뻔한 이들의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리즈에 사는 에린입니다. 아빠는 하필 왜 그런 여자와 재혼을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아빠가 재혼을 하겠다고 나서며 새엄마를 소개시켜줬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후면 성인이 되고 그러면 독립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욱이 순해 보이는 성격의 한국 사람이었던 새엄마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아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맞고 나에 대한 별다른 간섭이 없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엄마의 성격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사실 조금 강한 아이였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몇몇 아이들과 무리지어서 반에서 약한 친구들도 우습게 보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공부 그런 거는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얌전하게 굴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더욱이 엄마가 없었던 저를 가끔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제가 먼저 그들을 우습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편하던데요. 친구들은 제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고 혹시 제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군말 없이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이런 게 점점 강해지다 보니 친구들은 제 앞에서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센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앞에서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더러운 성깔이 나오면 자신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조차도 저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한 사람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저에게 자꾸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먼저 경고하셨죠.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아빠와 재혼을 했다는 것은 너의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야. 나는 내 딸이 그 거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척을 지며 사는 것은 못 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으로 움찔했어요.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 같았지만 겉으로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배우자로서는 인정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조금은 당황한 것처럼 보여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오늘부터 목표가 생겼네. 에린의 엄마로 인정받아 볼게라고 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걸요라고 말하며 후다닥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기싸움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나 곧 승자는 밝혀집니다. 새엄마는 잔소리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간섭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질문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에린,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니? 에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어? 에린,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 눈 좀 바라봐주지 않겠니? 에린, 핸드폰 좀 적당히 해. 정말 지겹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 다른 우주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 우주를 둥둥 떠다니는 상상을 하며 새엄마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가출을 감행했겠죠. 그러면 에린, 무슨 딴 생각을 그렇게 해? 내 말 듣고 있니? 에린, 너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에린, 센 척하고 강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야. 오히려 금방 꺼겨버린단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피웠던 담배를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탁할 옷주머니에서 빼놨어야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잠깐 부르더니 담배를 주며 이런 건 걸리지 않게 조심했어야지. 그런데 호기심에 폈다가 계속 피게 되면 끊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 잘 생각해.
내가 여태까지 일 중 가장 잘한 일 2가지가 뭔지 아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른다며 궁금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죠. 아랑곳하지 않던 새엄마는 가장 잘한 일 하나는 20년 전 담배를 어렵게 끊은 일이고, 두 번째는 너의 아빠와 결혼한 일이야라고 말하며 또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안 피면 좋겠지만 나중에 담배를 끊을 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줄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도 없었지만 정말 당황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나중에 혹시라도 담배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될까봐 담배는 더 피지 않았습니다. 왠지 흥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졌고 바빴던 아빠 대신 새엄마가 학교에 상담하러 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새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주고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럴 때면 영국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든? 엘린, 너가 엄마 때문에 꿀리면 안 되잖아라며 또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무튼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었죠. 그런데 방학 때 저와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었어요. 그냥 엄마가 살던 곳이니 너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가면 엄마의 동생이 너를 맞이해 줄 거라고 하셨죠. 저는 바보같이 친한 친구와의 한국 여행이 마냥 설레었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엄마의 동생은 저를 보더니 어쩌다가 우리 언니의 딸이 돼가지고는 너가 고생이 많다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를 어딘가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를 타고 가고 또 타고 엄마의 고향인 강원도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도 산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싶은 생각에 한층 엄마와 가까워진 것 같은 쓸데없는 기분이 들었죠. 엄마 동생은 절이라는 곳에 우리를 내려주고는 에린, 정말 미안해. 나는 며칠 후에 데리러 올게. 그때는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줄게라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리사와 제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두 분의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분은 외국인이었어요. 불현듯 엄마의 메시지라며 이모가 쥐어준 쪽지가 생각나 펼쳐보니 거기에는 그래도 엄마가 한국에서 수행하는 외국인 스님이 있는 곳에 너를 소개해줬잖아? 엄마 센스 있지?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 낯선 곳에서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외국인 스님의 말에 의하면 핸드폰과 각종 미디어에 빠져있는 정신없는 학생들이 잠시 쉬어가라고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름방학 템플스테이라고 하셨죠. 저희 말고도 몇몇의 아이들이 이미 와서 펑퍼짐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마지막 손님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와 저도 옷을 갈아입고 함께 앉았죠. 저희 근처에 계셨던 외국인 스님은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돌아볼 때마다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제스처만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스님을 만나면 합장이라는 인사를 하고 다음날 일찍부터 깨우면 일어나 절을 하고 스님이 뭔가를 두드리며 말을 하면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이틀째 될 때까지도 우리가 왜 여기를 와서 이런 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엄마에게 화가 날 겨를도 없었습니다. 3일째가 되니 약간 적응이 된 듯 했어요. 입에 맞지 않던 한국 음식들이 새롭게 느껴졌고 중독되다시피 했던 스마트폰이 없어도 조바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푸르른 자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느끼는 바람이 포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냐, 이건 내가 아니야 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자꾸만 편안함이 느껴지는 이 기분이 뭘까요? 리사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투덜투덜거리며 영국으로 돌아가면 나랑 절교를 하겠다던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절을 하는 것은 힘이 들었죠. 처음 해보는 절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절을 하면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절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일부러 세게 굴었던 저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냥 치기 어린 모습으로 센 척하려고 애썼던 제 모습이 참 안타까웠죠. 완전히 새엄마의 작전에 말린 기분이었지만 그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으니 저는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5일 정도 절에 머물고 이모를 만났을 때 왠지 아쉬운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이모는 혹시 너희가 힘들어하고 적응을 못하면 언제든 데리러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스스로가 대견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리사의 엄마와 학교에 상담을 갔을 때 만났고 청소년기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엄청 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우리를 한국에 보내버리자고 서로 의논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영국에 돌아온 리사와 저는 왠지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엇나가고 방황하려던 마음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죠.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이상하다고 했지만 푸르른 자연을 마음껏 보고 와서 그럴까요? 괜히 다 이해가 되고 너그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잔소리와 간섭은 계속되었고 저는 시끄럽다며 방문을 닫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니, 절에 나만 갔다 오면 뭐해? 정작 갈 사람은 엄마인 것 같은데 다른 세상을 좀 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쓱해하는 엄마는 그렇긴 한 것 같다며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셨죠. 정말 못 말립니다. 지금도 몇 년 전 그 이야기를 하며 엄마와 아직도 투닥거리지만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의 투닥거림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신호가 되었어요. 에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투닥거리며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틋한 사이가 된 것 같은데요. 에린도 경험했던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떠나 여유를 가져보기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하니 한 번쯤 여유를 갖고 싶을 때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